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김성민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이슈가 무역전쟁에서 실적으로 빠르게 이동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로 짓눌렸던 코스피는 2분기 어닝시즌 도래와 함께 당분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닝시즌을 앞두고 외국인이 미리 사놓은 종목들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닝시즌의 절대 강자였던 만큼 지난주 반등장 때 이들이 매수했던 종목이 향후 1, 2주간 강력한 주도주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어닝시즌을 이끌 유력 주도주로 반도체와 은행, 건설주를 꼽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지난주 외국인 매매 패턴을 보면 이들 세 업종에 매수세가 집중됐음을 알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 등 반도체주였습니다. 은행과 건설주도 상위권에 포진해 있는데요. 특히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 완화로 반등폭이 컸던 지난 13일 이런 추세가 더욱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정보기술 분야 중 게임 업종도 반도체와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NC소프트와 넷마블 등의 지난주 외국인의 사자 주문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모수진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모수진입니다. 전거래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어떻게 문 닫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13일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1% 넘게 상승하며 231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날 지수는 전일 대비 8.01포인트 오른 2293.07에 출발한 뒤 장 초반 강보합세를 보이다 2300선에 안착했습니다. 코스피가 230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6월 29일 이후 11거래일 만입니다. 유한타증권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대부분의 조치를 제시한 만큼 향후 관세 부과 시점까지 중국의 보복 조치가 없다면 추가 충격을 줄 뉴스의 등장 가능성이 작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매크로 지표의 추가 악화 우려가 완화된다면 수급 개선과 더불어 당분간 반등 흐름이 진행될 개연성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날 개인과 기관이 각각 1,374억 원, 941억 원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2,239억 원 순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럼 코스피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보다 25.84포인트 오른 2,310.90에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코스닥 지수 1% 가까이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30포인트 오른 820.59에 출발한 뒤 820대 중반 수준에서 강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바이로메드와 메디톡스, 나노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펄어비스 등이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반면 포스코캠텍, HLB, 신라젠, 코오롱 티슈진 등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날 코스닥 투자자별로 살펴보면 개인은 261억 원 매도 움직임 보였으나 기관이 100억 원, 외국인은 148억 원 사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전날보다 8.6포인트 오른 827.89에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업종별 마감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중징계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29% 하락하며 의약품지수도 1.58%까지 낙폭 보였습니다. 이 밖에 유통업과 전기가스업, 보험, 서비스업 등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지수 상승에 따라 증권의 상승폭이 컸고 은행과 전기전자, 기계, 섬유유복 등이 2% 넘게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밖에 화학과 철강금속, 건설업, 운수창고 등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업종별 마감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비금속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날 정보기기와 일반 전기전자, 운송 등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담고 또 덜어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상위 종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 삼성전기, SK텔레콤 순으로 물량 담아냈고요. 기관은 LG화학,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순으로 순매수세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한국항공우주, 효성 TNC 순으로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효성, 한국항공우주, SK이노베이션 순으로 매도세 시연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JYP 엔터테인먼트, 세트리온 헬스케어, SM 순으로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은 YG 엔터테인먼트, 메디톡스, SM 순으로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SKC 코오롱 PI, 포스코 캠텍, SMX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고요. 기관은 포스코 캠텍, 덱스터, LNF 순으로 순매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가 현재 시간 13일 저가 매수 유입과 이라크 파업 소식에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리비아의 수출 재개, 글로벌 무역 전쟁에 따른 수요 감소 예상, 산유국들의 공급 여력 위축 등으로 주간으로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라크 파업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이날 유가 상승을 도와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리비아가 하루 70만 배럴 규모의 수출을 재개하고 동맹국들에게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을 요청하면서 미국이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간으로 유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WTI 전거래일보다 1% 오른 71.01달러 기록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무역 전쟁이 다소 잦아든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가 유지되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2천억 달러 추가 관세 부과 방침 발표 이후 무역전쟁 전개 추이의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주시했습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은 이날 추가로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전일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무역전쟁 상태는 아니라는 점을 강변하는 등 다소 유화적인 발언을 내놓은 이후 중국 측에서도 미국 측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은 나오지 않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전장보다 94.52포인트 상승한 21,019.41에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06포인트 상승한 7,825.98에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02포인트 상승한 2,801.31에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현지 시간으로 13일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우려에도 유럽 증시는 2주 연속 주간 기준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 보였는데요. 유럽 증시 투자자들은 미국 은행들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보다 유럽 기업들의 실적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티인덱스의 켄 오델루가 애널리스트는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고 미국 은행들은 금리 상승과 1분기 수그러들지 않을 인플레이션과 생산, 성장, 고용시장 개선에 따른 전망이 탄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 전장보다 0.14% 상승한 7,661.87로, 프랑스의 까크 지수는 0.43% 상승한 5,429.90으로, 독일의 닥스 지수는 0.38% 상승한 12,540.73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 어떻게 출발할지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1.07포인트 하락한 2310.98에 오늘장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32.68에 우리장 시작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부터 양장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50원 오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46,550원에 우리장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현대차입니다. 0.41% 상승했습니다. 500원 올랐고요. 12만 3천 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입니다. 0.32% 하락했습니다. 1,000원 떨어졌고요. 31만 5,500원에 우리장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입니다. 0.93% 하락했습니다. 2,000원 떨어졌고요. 21만 3,5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지주입니다. 0.2% 상승했습니다. 100원 올랐고요. 5만 1,100원에 장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롯데칠성입니다. 0.07% 상승했습니다. 1,000원 올랐고요. 145만 1,000원에 우리장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0.51% 하락했습니다. 1,500원 떨어졌고요. 29만 2,000원에 우리장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오리온홀딩스입니다. 1.97% 상승했습니다. 500원 올랐고요. 25,850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풍입니다. 0.14% 하락했습니다. 1,000원 떨어졌고요. 72만 7,000원에 우리장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오쇼핑입니다. 1.36% 하락했습니다. 3,900원 떨어졌고요. 28만 2,500원에 우리장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입니다. 0.28% 상승했습니다. 50원 올랐고요. 18,000원에 우리장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서울반도체입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우리장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18,750원에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M입니다. 0.8% 상승했습니다. 350원 올랐고요. 43,900원에 우리장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 ICT입니다. 0.14% 상승했습니다. 7,220원에 우리장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8년 7월 16일 월요일 국내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오늘 시장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세영 앵커 나와 있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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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영입니다. 지난장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이 13일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에 상승하며 2,300대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5.84포인트 오른 2,310.9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2,300대를 회복한 것은 지난 6월 29일 이후 처음입니다. 네, 업종 중에서는 섬유의복과 기계, 전기, 전자 등이 2%대 상승을 기록했으며 화학, 철강금속, 건설업, 운수창고, 통신업 등이 1%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에 의약품과 유통업, 전기가스, 보험 등이 내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사흘 만에 2.2% 오른 46,500원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 또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3.74% 오른 88,800원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9만 100원을 터치하며 지난 6월 12일 이후 처음으로 장중 9만 원대를 밟았습니다. 반면 셀트리온이 보합 마감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증권선물위원회에 공시 누락 고의성 인정에 6.29% 내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43.44%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도 3.73% 하락했습니다. 현대차와 네이버, 한국전력 등이 하락 마감한 반면 LG화학이 2분기 실적 호조 전망 등으로 3.55% 상승했고 LG생활건강, 신한지주, 현대모비스가 2에서 3%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미 나스닥 기술주 강세 소식으로 삼성전기와 삼성 SDI 등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 2300 회복으로 증권주 역시 강세를 보였는데요. KTB증권과 SK증권 등이 4%대 상승을 기록했으며 메리츠종금증권, 미래에셋대우, 대신증권, 삼성증권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분할 후 재상장한 효성그룹주의 주가가 엇갈렸습니다. 효성이 시초가 대비 28.75% 하락했고 효성첨단소재가 28.25% 급락했으며 효성중공업이 7.02%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효성화학이 상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효성TNC가 8.55%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를 전격 공개하면서 현대상사, 아시아시멘트, 성신양회, 부산산업 등 남북 경협주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시총 상위 종목들의 상승에 힘입어 1% 넘게 올라 830선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8.6포인트 상승한 827.89를 기록했습니다. 비금속을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했고 제약이 1.28% 올랐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이 각각 1.63% 그리고 1.45% 올랐습니다. 신라젠이 0.14% 내렸으며 메디톡스가 2.6%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한 나노스, 바이로메드, 펄어비스, 카카오엠 등이 오른 반면 HLB, 포스코캠텍, 코오롱 티슈진 등이 하락했습니다. 한편 엔터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JYP가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전망에 장중 27,000원을 터치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YG는 걸그룹 블랙핑크의 인기로 52주 신고가를 다시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이라이콤과 형성그룹 등 2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4원 내린 1123.5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전거래일 특징주 4가지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스미디어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미디어가 실적 부진 전망으로 인해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NH투자증권연구원은 1분기 실적 부진이 2분기에도 이어지면서 올해 실적 역성장이 불가피하다며 하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도 각각 매수에서 유지로 87,000원에서 65,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4시각 나스미디어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0.71%가량의 하락 흐름 시현하면서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휠라코리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휠라코리아가 국내와 미국 사업의 판매 전략 변경으로 분기 최대 실적이 기대되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휠라코리아의 경우 국내에서는 2016년 리뉴얼을 통해 타깃 소비층을 10대에서 20대로 낮추고 미국 수입 관세를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제품의 샘플도 자체 생산하면서 미국에서는 지난해 기존 소매에서 도매로 사업 방식을 전환했고 이를 통해 재고 부담을 제거해 사업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럼 휠라코리아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0.58% 정도의 상승률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SK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SK가 7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SK는 전날 이사회를 열어 미국 바이오 제약업체인 엠팩의 지분 100% 인수를 결정했습니다. 네, 199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설립된 엠팩은 항암제와 중추신경계 및 심혈관 질환 치료제 등에 쓰이는 원료 의약품을 연 60만 리터씩 생산합니다. 네, 업계에서는 인수 금액을 약 7천억에서 8천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국내 기업의 해외 바이오 제약업체 인수로는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네, 시각 SK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46%가량의 하락 흐름 시현하면서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성 SDI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 SDI가 호실적 기대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삼성 SDI 주가는 전날보다 4.5% 상승한 24만 4천 원까지 반등했습니다. NH투자증권연구원은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성장 동력인 중대형 2차 전지의 펀더멘털이 지속해서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시각 삼성 SDI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0.21% 정도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4종목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모두 무역 협상 재개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본 증시 마감 동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409.39포인트 올랐습니다. 22,597.35포인트의 장을 마쳤고요. 미중 무역전쟁 완화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일본 증시였습니다. 다음 대만 보겠습니다. 대만 가권지수는 전장 대비 126.16포인트 올랐습니다. 1864.54포인트의 장을 마쳤는데요. 상승 개장한 가권지수는 장 내내 강세 흐름을 이어갔던 전거래일이었습니다.
다음 중국 보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6.48포인트 내렸습니다. 2831.18포인트의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지였던 중국 증시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출발 구간에서의 지수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이 홀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06포인트 정도의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310.8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2.21포인트 상승한 830.1포인트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업종과 종목들은 현재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락세가 큰 업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업종이 0.75%가량 주가 빠지면서 업종 지수의 하락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녹십자홀딩스가 약세입니다. 3.03%가량 빠지면서 파란불 켰습니다. 1,00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가는 32,0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이 현재 2.53%가량 주가 빠지면서 역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500원 정도의 주가 하락세 시연하면서 장 초반 보내주고 있고요. 19,300원의 거래가 시연해주고 있는 롯데관광개발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제일기획이 현재 약세입니다. 3%대의 약세 흐름 기록하고 있고요. 60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19,4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제일기획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S1 보겠습니다. 1.9%가량 주가 빠지면서 역시 2% 가깝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1,90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 지피고 있고요. 현재가는 97,900원 보여주고 있는 S1 종목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메디플란트 보겠습니다. 0.99%가량 주가 빠지면서 1% 가깝게 내려가주는 모습입니다. 10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현재가는 1,050원 보여주고 있는 메디플란트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업종 보겠습니다. 0.65%가량 주가 빠지면서 0.5% 넘는 약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는 금융업종이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국증권이 현재 1.44%가량 주가 빠지면서 1.5% 가깝게 하락해주고 있습니다. 350원 정도의 주가 하락세가 짚히고 있고요. 현재가는 23,900원 보여주고 있는 부국증권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삼양홀딩스 보겠습니다. 1.35%가량 주가 빠지면서 역시 파란불 켰습니다. 1,50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 짚히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1만원 보여주고 있는 삼양홀딩스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현대해상 보겠습니다. 1.02%가량 주가 빠지면서 역시 파란불 켰습니다. 350원 정도의 주가 하락세 감지되고 있고요. 현재가는 33,950원 보여주고 있는 현대해상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업종이 현재 0.48%가량 주가 빠지면서 역시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모든 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세 큰 업종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 광주은행이 1.77%가량 주가 빠지면서 거의 2% 가깝게 하락해주고 있습니다. 20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 감지가 되고 있고요. 현재가는 11,100원 보여주고 있는 광주은행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은행 보겠습니다. 0.94%가량 역시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을 켰습니다. 150원 정도의 주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5,850원 보여주고 있는 기업은행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세 큰 업종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운수장비 업종이 1.09%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 미포조선이 현재 2.88%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3% 가까운 상승폭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2,2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82,100원 보여주고 있는 현대 미포조선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차 보겠습니다. 2.45%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역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2,500원 정도의 주가 상승세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2만 5천원 보여주고 있는 현대차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대창 단조 보겠습니다. 1.89%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역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85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45,800원 보여주고 있는 대창 단조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대원강업 보겠습니다. 1.63%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역시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65원 정도의 주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060원 정도 주가 올라주면서 빨간불 들어와 있는 대원강업 종목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의약품 보겠습니다. 1.06%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역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효제약이 현재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55%가량 올라주면서 2%대 중반의 상승 흐름 탔습니다. 400원 정도 주가 상승세가 집히고 있고요. 현재가는 14,1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파미셀 보겠습니다. 2.13%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35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16,750원 보여주고 있는 파미셀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 정밀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0.58%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DI 종목이 현재 2% 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2%대 중반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3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5,530원에 거래되고 있는 DI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KC 한번 보겠습니다. 1.37%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2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18,400원 보여주고 있는 KC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조업종 한번 보겠습니다. 0.14%가량 올라주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한화우선주 그리고 대한방직 종목이 오르고 있습니다. 0.91%가량 올라주면서 1% 가깝게 올라주고 있고요. 가운전선이 0.85%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풍 종목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0.82%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빨간불 켰습니다. 60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73만 4천원 보여주고 있는 영풍 종목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 보이고 있습니다. 0.11%가량 올라주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원 정도의 주가 상승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46,550원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0.79%가량 내려주면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700원 정도 주가 하락했습니다. 현재가는 88,000원 보여주고 있는 SK하이닉스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카카오 보겠습니다. 0.42%가량 역시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500원 정도 주가 낮아졌고요. 현재가는 11만 7,500원 보여주고 있는 카카오 종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까지 보겠습니다. 1.63%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1% 넘는 상승 흐름 타주고 있습니다. 2,08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12만 4,500원 보여주고 있는 현대차 종목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별 흐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업종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 모습인데요. 상승세 큰 업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업종이 현재 1.76%가량 올라주면서 가장 높게 뛰어 올라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페24가 현재 강세입니다. 2.29%가량 올라주면서 2%대 중반의 강세 흐름 타주고 있습니다. 4,5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19만 7천원 보여주고 있는 카페24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이상 네트워크스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1%가량 올라주면서 강세 흐름 띄고 있는데요. 200원 정도 주가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현재가는 9,730원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Y 커머스 보겠습니다. 2.84%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1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3,620원 보여주고 있는 GY 커머스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컴퓨터 서비스 업종 보겠습니다. 1.68%가량 역시 올라주면서 높게 뛰어 올라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KCS가 오늘 상한가 들었습니다. 현재가 5,350원에 거래되면서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KCT가 현재 24.51%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565원 정도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2,870원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로지시스가 강세입니다. 8.38%가량 올라주면서 강세 흐름 타주고 있고요. 4,145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는 로지시스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약세 보이고 있는 업종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방송 서비스 업종이 1.83%가량 주가 빠지면서 역시 파란불 켰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CJ 오쇼핑이 현재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1.92%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켰고요. 5,500원 정도의 주가 하락세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8만 1,000원 보여주고 있는 CJ 오쇼핑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GS홈쇼핑 보겠습니다. 1.11%가량 주가 빠지면서 역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2,10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현재가는 18만 6,9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J ENM 보겠습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전일과 변동 없이 98,900원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통신방송업종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파란불 들어와 있는 통신방송업종입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뱅크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9%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90원 정도의 주가 하락세 감지가 되고 있고요. 현재가는 6,880원 보여주고 있는 인포뱅크 종목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메디톡스 보겠습니다. 1.95%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켰습니다. 16,000원 정도의 주가 하락세 감지가 되고 있고요. 현재가는 80만 6천원 보여주고 있는 메디톡스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카카오M 보겠습니다. 0.43%가량 주가 빠지면서 역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400원 정도 주가 내렸고요. 현재가는 92,500원 보여주고 있는 카카오M 종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미팜까지 보겠습니다. 0.73%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200원 정도의 주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7,550원에 거래되는 모습으로 장 이어가고 있는 코미팜 종목이었습니다. 네, 양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출발 구간에서 수급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홀로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756억 원 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1억 원 그리고 752억 원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 개인이 홀로 266억 원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178억 원 그리고 68억 원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기관이 홀로 1241억 원 쌍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이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간 수급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현재 어떤 종목들 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리포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KB증권에서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리포트 제시해 줬습니다. 제목은 아쉬운 실적, 쉽지 않은 업황입니다. 리포트는 먼저 아모레퍼시픽의 2분기 실적부터 확인해 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2분기 연결 매출액은 1조 3,441억 원, 영업이익은 1,654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매출액은 5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은 7개 분기 만에 성장세로 돌아서는데요. 국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8%와 46% 성장할 전망입니다. 면세점 매출액은 낮은 기저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성장하겠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5% 하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판과 전문점은 7개 분기 만에 소폭이나마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디지털과 백화점 등의 채널은 매출 하락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국내 영업이익률 또한 전년 대비 2.9%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 법인 매출액 성장률은 2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업이익률은 13%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미국 매출액은 채널 확장과 신규 브랜드 출시 효과에 힘입어 53% 성장할 전망이지만 연결 매출액 내 기여도는 1.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2018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2018년 전체 실적 전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18년 매출액은 5조 6,35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7,070억 원을 달성할 전망 보여주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국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 그리고 16% 성장할 전망 보여주고 있고요. 면세점 매출액이 19% 증가하고 방판과 전문점, 디지털 등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3% 내외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중국 매출액은 매장 확대와 낮은 기저 그리고 마케팅 정상화에 힘입어서 21%의 성장세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법인은 하반기에 설화수의 외형 확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리포트는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38만 원까지 10%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인 입국자 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지난 5월 초 고점 대비 15% 조정을 받았습니다. 2분기 면세점과 중국 법인의 매출 성장률이 시장 기대치 대비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었습니다. 업황 개선과 실적 회복이 모두 연초 예상 대비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악재가 나올 가능성도 낮다고 짚어준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주가 흐름은 좀 부진하지만 추가적인 하락 리스크 또한 제한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아모레퍼시픽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 종목 오늘장에서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주가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현재 0.17% 정도의 상승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29만 4천 원 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지는 두 번째 리포트 만나보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에서 제시한 휠라코리아 종목 관련 리포트입니다. 제목은 유행이 아닌 변화의 산물입니다. 올해 2분기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리포트 내용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휠라코리아는 2분기 매출액 7,682억 원과 영업이익 1,01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장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이 기대되는데요. 전사업 부문이 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와 중국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먼저 국내 사업의 고성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네, 2분기 국내 상품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각각 1,412억 원과 118억 원이 예상됩니다. 이는 가격과 디자인 모두에서 소구력을 이끌어내며 정상가 판매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 결과입니다. 한편 중국의 폭발적인 성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소비 성향과 시장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2분기 중국 사업 수익은 총 100억 원으로 디자인 자문 수수료 49억 원과 지분법 수익 51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는 전사 예상 연결 지배순이익의 22% 수준입니다. 네, 또한 휠라코리아의 성장은 구조적인 체질 개선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휠라코리아의 성장 전략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체적으로 전개하는 국내와 미국 사업의 판매 전략을 변경한 것이 유효했다고 짚어준 리포트였습니다. 먼저 국내부터 보겠습니다. 2016년 리뉴얼을 통해서 타깃 소비층을 10에서 20대까지 낮추고 ASP를 인하를 했는데요. 제품의 샘플을 잔체적으로 생산하는 등 새로운 소싱 방법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판매 물량의 증가와 정상가 판매율 상승에 원가 개선까지 동반이 되면서 펀더멘털 개선이 지속되는 배경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면세점 입점과 온라인몰 강화 등 판매 채널의 확대를 통해 볼륨의 증대까지 꾀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국 보겠습니다. 2017년 기존 소매에서 도매로 사업 방식 전환하면서 리스크를 제거해 사업 안정성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 또한 지속 중이라는 전망입니다. 최근에는 기존 대형마트 위주에서 신발 멀티숍으로 브랜드 스펙트럼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포트는 휠라코리아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42,000원까지 유지를 해줬습니다. 국내 사업의 수익성 개선과 아쿠시네트의 지분 가치가 주가 하방을 지지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업종 내 탑픽으로 재차 추천까지 해준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올해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서 성장을 일궈내고 있는 휠라코리아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휠라코리아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오늘장에서는 0.14%가량의 낙폭을 시현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휠라코리아 현재 주가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내놓은 제일기획 종목 관련 리포트입니다. 제목은 탄탄한 체력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분기에는 무난한 실적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제일기획 종목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기획의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액과 매출총익 그리고 영업이익은 각각 8,908억 원, 2,776억 원, 그리고 575억 원으로 견조한 성과 달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제일기획은 일부 평창올림픽 관련 제작 물량과 주요 광고주 대행 물량 증가 등에 힘입어 전분기에 이어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네, 해외 지역은 전년 동기에 31.3% 감소했던 북미를 필두로 외형 성장이 돋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대외 이슈가 완벽히 해소되진 않았지만 계열 및 현지 기업 물량이 늘면서 회복세가 보이고 있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한 이커머스 등 신사업 관련 매출이 지속적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네, 그렇다면 인수합병에 따른 성장 전망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광고업체는 사업 특성상 필연적으로 인수합병을 통한 외형 상장은 필연적인 상황입니다. 작년 PSL과 아톰사이 등 소규모 인수합병을 성사시켰고요. 올해 2분기에도 동유럽 디지털 마케팅 회사인 센트레이드 인수하면서 유럽 지역 사업 확대에 힘을 더해줄 전망입니다. 제일기획은 데이터와 디지털 마케팅, 이커머스 등 성장 분야에 대한 경쟁력 있는 업체 인수를 다각도로 추진을 하게 되면서 신규 매출을 창출하는 한편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통한 외형과 이익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제일기획에 대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26,000원 유지해준 리포트 내용입니다. 인수합병과 이커머스 등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며 커버리지 영역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본사와 자회사를 통해 추가적인 M&A 추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 또한 열려있다는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작년 부진했던 북미 지역이 신규 광고주의 영입 등으로 수익 호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외 영업 환경이 개선이 되면 중국 지역은 추가적인 실적 개선을 가져다줄 전망이라고 전망해준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M&A도 기대가 되고 수익 호전이 지속이 되면서 좋은 전망 보여주고 있는 제일기획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현재가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일기획 현재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기획 현재 3.25% 정도의 약보합권에서 오늘장 오전 구간에 주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650원 하락한 19,3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제일기획 종목 현재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제시한 화승 엔터프라이즈 종목 관련 리포트입니다. 더 큰 도약을 위한 성장통이라는 제목 보여주고 있고요. 먼저 리포트는 2분기 실적 전망치부터 확인해 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2,380억 원, 영업이익은 16% 증가한 142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매출액은 컨센서스와 유사하지만 영업이익은 22% 하회할 전망인데요. 작년 11월 인수한 중국과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신규 매출액이 각각 300억 원 내외씩 더해진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과 베트남 법인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또한 수익성 높은 베트남과 중국 법인 부진으로 인해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전년보다 하락할 전망입니다. 제품 믹스 또한 전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2018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9,660억 원, 영업이익은 19% 증가한 69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작년 화승인도의 중국과 인도네시아 공장 매출액이 각각 1,500억 원과 725억 원을 기록했고 금년 온기로 화승엔터의 실적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네, 또한 인도네시아 공장은 공격적인 증설에 금년 매출액은 약 1,300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주요 공장인 베트남과 중국은 다소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실적 부진의 이유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리포트는 아디다스 수요의 문제인지 공급 차질인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필요하다고 짚어줬습니다. 우선 최근 아디다스 신발 부문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줬는데요. 일시적인 요인인지 최근 나이키와 푸마의 실적 호조를 감안할 때 경쟁의 이슈인지가 향후의 관전 포인트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공급 측면 보게 되면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격적인 자동화 설비 및 수직 계열화 성장통까지 추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작년 월 560만 족 생산에서 2020년 900만 족으로 60% 증가시킬 계획으로 생산성을 기존보다 2배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베트남 공장에서 관련된 자동화 공정설비 투자 및 전환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수직 계열화 작업도 진행형인데요. 핵심인 부스트 생산은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면서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전망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을 좀 유의 깊게 지켜보셔야 할 화승 엔터프라이즈 종목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현재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화승 엔터프라이즈 종목 현재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0.48%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1,3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화성 엔터프라이즈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화승 엔터프라이즈 종목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양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개장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현대중공업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오늘 내년 현대중공업의 해양 매출 감소를 전망하며 목표 주가를 기존 18만 원에서 14만 5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럼 현대중공업의 현재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전일 대비 2.2% 상승한 9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올 들어 해양 수주가 없어 내년 매출 급감이 우려된다며 내년 매출이 추가로 감소하고 고정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을 각각 7%, 24% 하향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내년 예상 BPS의 목표 PBR 0.8배를 적용해 목표 주가도 14만 5천 원으로 19% 하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는 다만 올 연말 해양 수주에 성공한다면 해양 매출은 2020년부터 다시 증가할 전망이라며 4분기 블럭비 등 해양 프로젝트의 결과가 예정돼 있다고 했습니다.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26% 감소하겠지만 영업 적자 860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호텔신라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오늘 호텔신라에 대해 2분기 호실적이 예상되며 하반기에도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라며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럼 호텔신라의 현재 구간 주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전일 대비 0.97% 상승했고요. 1,000원 올랐습니다. 10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2분기 호텔신라의 영업이익이 6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7.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4, 5월 국내 면세점 시장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5.2% 늘어났습니다. 해외 공항점의 이익 개선도 실적 향상에 보탬이 될 전망인데 창의공항점 영업 손실은 47억 원, 홍콩 공항점은 2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홍콩 칭납콩 공항점은 지난달 28일 그랜드 오픈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성과 확대를 보여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면세점 업계는 최근 3주간 노이즈가 불거지며 20% 이상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부분 철수한 롯데가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케팅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따이공의 육상 경로 단속 관련 보도와 하반기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개장에 따른 경쟁 심화 등의 우려에 기인한다고 한국투자증권은 분석했습니다. 일시적인 판촉 경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알선 수수료를 올리며 사업자 간 출혈 경쟁까지 갔던 2015년과 2016년에는 시장 상황이 달라져 수익성을 크게 훼손시킬 무리한 경쟁 심화는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손실한 부담만 안겨줬던 해외 면세점의 가치가 하반기로 갈수록 부각될 전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YG플러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이 오늘 YG플러스에 대해 네이버 바이브와 관련된 음악 사업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문샷 중국 진출로 화장품 사업 실전 턴어라운드와 성장성도 부과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럼 YG플러스의 현재 구간 주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G플러스 전일 대비 5.42% 상승했고요. 145원 올랐습니다. 2,6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오늘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오늘 회사는 인공지능 기반 신규 음악 플랫폼 네이버 바이브의 음원 공급, 서비스 운영, 정산 플랫폼 고도화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며 네이버 바이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반기 네이버와 공동 조성한 펀드를 활용해 추가 음원과 독점 음원 콘텐츠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중국 코스메틱 유통업체 항주 춘원 무역유한공사와 레시피, 화장품 중국 유통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또 내년 12월 31일까지 약 200억 원 규모의 제품을 공급키로 합의했습니다. 그는 전 지역 주요 온오프라인 채널 3만 곳 이상에서 화장품 브랜드를 유통하는 향주 춘원 무역은 최근 한국 화장품 브랜드 육성에 나서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향주 춘원무역의 전방위 네트워크 등을 바탕으로 중국 주요 채널 600여 곳에 입점하고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티몰과 타오바오에서도 판매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110여 개 제품의 중국 위생 허가를 마쳤고 지디오드 뚜알렛, 마이크로핏 쿠션 등 베스트 제품도 최근 위생 허가를 취득해 중국 매출 확대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연구원은 적자폭이 가장 큰 자회사 코드코스메 인터내셔널의 국내 일부 매장 정리로 올해 적자폭이 줄어들 것이라며 YG 브랜드를 활용한 중국 화장품 관련 매출은 가시화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FNC 엔터테인먼트입니다. FNC 엔터테인먼트는 개그맨 유재석과 오늘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구간 자세한 주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NC 현재가 전일 대비 1.72% 상승했습니다. 9,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약 5년간 소속사 없이 활동했던 유재석이 지난 2015년 7월 FNC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재계약을 통해 FNC 엔터테인먼트와 앞으로도 더욱 공고히 발전을 도모해 나갈 예정인데요. 유재석은 리얼 버라이어티 대표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13년간 이끌었고 장수 프로그램인 KBS2 해피투게더의 MC로 활약 중에 있습니다. 9년째 SBS 런닝맨의 간판 MC로 활동하며 해외에서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성실한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받은 유재석이 착한 컨텐츠 기반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FNC의 비전을 공유했다며 그동안 쌓은 신의가 재계약의 바탕이 됐고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개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락률 높은 상위 종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에서는 효성화학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 가까운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27,000원 올랐습니다. 176,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CI테크입니다. 15.14% 상승했습니다. 112원 올랐고요. 85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EID입니다. 9.25% 상승했습니다. 27원 올랐고요. 319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8.75% 상승했습니다. 13,500원 올랐고요. 17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형지엘리트입니다. 8.18% 상승했습니다. 310원 올랐고요. 4,0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입니다. 9.53% 하락했습니다. 3,700원 떨어졌고요. 34,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BGF 리테일입니다. 9.75% 하락했습니다.
17,000원 떨어졌고요. 16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넷마블입니다. 6.29% 하락했습니다. 만원 떨어졌고요. 14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TX입니다. 5.07% 떨어졌습니다. 1,100원 하락했습니다. 2만 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원 FMB입니다. 4.44% 하락했습니다. 12,500원 떨어졌고요. 26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BGF 보시겠습니다. 4.56% 떨어졌습니다. 470원 하락했고요. 9,8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높은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CS입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1,230원 올랐습니다. 5,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KCT입니다. 22.78% 상승했습니다. 520원 올랐고요. 2,8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네트입니다. 15.26% 상승했습니다. 425원 올랐고요. 3,2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지시스입니다. 13.61% 상승했습니다. 520원 올랐습니다. 4,3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캠트로스입니다. 13.67% 상승했습니다. 520원 올랐고요. 4,3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DST입니다. 13.65% 상승했습니다. 185원 올랐고요. 1,5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송네오텍입니다. 18.86% 떨어졌습니다. 570원 떨어졌고요. 2,4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일제강입니다. 16.04% 하락했습니다. 635원 떨어졌고요. 3,3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YD온라인입니다. 6.37% 떨어졌습니다. 295원 하락했고요. 3,2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이맥스입니다. 7.31% 떨어졌습니다. 950원 하락했고요. 12,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이 이어집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봐주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유안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코스피의 반등세가 현재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한번 짚어준 리포트 오늘 한번 살펴보겠고요. 리포트는 또한 무역전쟁의 두 주체죠. 미국과 중국의 증시 전망에 대해서도 확인해 줬습니다. 어떤 내용 설명해 줬는지 자세한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전쟁 격화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들면서 코스피는 5주 만에 상승 반전했고 중국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시장도 반등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코스피는 120주 이평선에 위치한 2235포인트보다 약 8포인트 위인 2243포인트에서 바닥을 형성해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지지대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한 전주말에는 15일 이평선도 회복했는데 급락세가 진행된 후에 15일 정도의 이평선이 회복되면 추세적인 하락 국면은 마감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급락 후에는 한 번에 반등하기보다는 등락 과정에서 바닥을 형성하며 점차로 반등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한편 단기 하락세가 시작된 6월 10일 고점인 2479포인트와 최근 저점인 2243포인트의 중앙값인 2361포인트 수준을 단기 상승 목표치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G2 국가들의 증시는 어떻게 될지 성장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적으로 양국 모두에게 피해가 간다고 하지만 당장 어느 쪽이 불리한가는 주가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설명을 해준 리포트입니다. S&P 500 지수는 이미 6월 고점을 넘었지만 상하이 종합지수는 급락 후 겨우 반등 시도에 나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시장 또한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미 3, 5월에 걸쳐서 120일 이평선을 2달가량 하회한 바 있고요. 상승하던 120일 이평선도 하락 전환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1월 고점대의 저항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신고가 경신하더라도 강하게 상승세가 이어지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돌파를 한 후에 되돌리거나 상승하더라도 속도가 매우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준 리포트였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거친 강한 상승에 비하면 상반기의 조정이 상승을 위한 기간 조정이라 보기에는 너무 짧다고 설명해준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코스피의 반등세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미중 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어떻게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고려하시면서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원에어 1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오후장 흐름 가지고 증시원에어 2부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